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인천 지하도상가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지하도상가 불법 전대와 양도, 양수 문제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전차 금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아 인천시와 지하도상가 상인 간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6일 열린 제286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이날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지하도상가 조례입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제안한 개정안 이온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개정 조례안에는 상가법인의 남은 관리 위탁 기간이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0년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 수탁자의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시장의 승인을 통해 사용 수익 허가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 5년까지 보장됐던 사용 수익 허가 기간은 10년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만 조례 시행일 이후 관리 위탁 기간 잔여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시행일로부터 5년까지 영업을 보장하고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까지 운영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이유는 행정안전부가 앞선 지난 14일 이 같은 단서 조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인천시에 제의를 요구했기 때문.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는 관리 수탁자의 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에서는 5년까지 연장하도록 규정해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지자체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공개 입찰을 통해 관리 수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례는 입찰 없이 종전 계약 기간을 보장하고 있어 특혜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재개정안이 재석 인원 전원 일치로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던 지하도상가 문제와 관련한 제도적 정비가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전차 금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특례 중 사망을 보면 전대 금지에 따라 사용자인 임차인이 직접 영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차인이 점포를 반환하지 않는 등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전대가 해소되지 못하면 사용자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도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점포의 반환 절차가 완료된 후 다시 수익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이 같은 내용이 전차인만 보호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보상은 물론 재산권 보호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조례 개정 완전히 통과될 때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요. 추후에도 적절한 사실 보호 대책이나 보상 대책이 추가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쓸모가 없는 그런 조례 개정이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당연하게 인천시나 시의회에 대해서 민형사상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 상인들은 당시 조례를 만든 공무원들을 고발하고 관련 조례 취소 소송 등도 제기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개통 이후 김포 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혼잡도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호흡곤란과 어지러움은 물론 선체로 정신을 잃었다는 승객도 있었는데요. 최근에 수요 분산을 위한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이세진 기자를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혼잡도 문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는 게 지금 수치로 확인이 된 거군요. 네, 김주영 국회의원이 28일 공개한 개통 이후 골드라인 안전사고 현황을 보면 2019년 9월 개통 이후 올해 3월 말까지 골드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151건입니다. 이 가운데 40%인 61건은 어지럼증이나 호흡곤란 같은 혼잡도와 관련이 높은 사고였습니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선체로 기절을 했다는 신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개통 2년도 채우지 못한 2021년 초부터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사고 대부분은 평소 혼잡이 가장 심한 구간인 김포공항역과 고촌역,
풍무역과 사후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운영사인 골드라인 주식회사는 고천역과 김포공항역 구간의 길이가 길어 하차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6분 가까이 되다 보니 호흡곤란 승객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대책들을 두고 뒷북 대책이라는 지적들이 제기되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 이유를 좀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사고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올해는 혼잡 요인 사고가 전체 안전사고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이달도 혼잡도로 구토를 하거나 과호흡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자료를 공개한 김주영 국회의원은 사고가 반복되고는 있지만 운영사의 실질적인 안전 대책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 정부와 경기도가 내놓은 단기 대책들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골드라인 혼잡도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5호선 연장 같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 지난주부터는 70번 버스 노선에 전세버스가 추가 투입되고 있는데 실제 분산 효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목소리가 꽤 들립니다. 네, 저희 취재진도 70번 버스에 전세버스가 투입된 첫날 시민들과 출근길에 동행해 봤는데 골드라인 혼잡도는 여전했습니다. 정시성 확보 측면에서 버스보다 지하철을 선호하는 승객들이 아직까지는 더 많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이날 여의도까지 출근하는 승객과 70번 버스를 이용해 봤는데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았고 또 이 시민의 집이 역보다는 버스 정류장과 더 가까웠는데도 골드라인 출근길보다 20분 이상 더 걸렸습니다. 특히 이날 출근길 개화역 구간에서 김포공항역으로 향하던 70번 버스와 다른 차량 간 사고가 나면서 일부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있었는데요. 출근길 도로 위에서의 변수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또 병목 현상으로 상습 정체가 빚어지는 서울 진입 구간에 대해 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전용 차로를 늘린다거나 하는 대책들이 아직 수반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체 버스의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네, 이제 또 오는 7월부터는 수요 응답 버스가 투입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네, 수요 응답 버스는 정해진 노선이 없는 버스이지만 탑승을 희망하는 시민이 앱으로 호출을 하면 가까운 정류장에서 탈 수 있는 쉽게 말해 콜버스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금은 일반 시내버스와 같고 환승도 가능합니다. 수요 응답 버스는 당초 농어촌과 교통 취약 지역을 위해 올 하반기쯤 경기도가 시범 사업으로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골드라인 긴급 대책으로 시기를 앞당겨 추진하는 겁니다. 7월 우선 도입되는 버스 10대는 수요 인구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촌읍 신곡 6지구와 향산리 일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운행될 예정인데 고촌과 풍무동 일대 골드라인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로도 보입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이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131개의 교량 가운데 2000년 이전에 건설돼 30년이 넘은 노후 교량은 40% 수준인 52개인 걸로 나타났는데요.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2개로 가장 많았고 남동구와 중구가 각 10개, 미추홀구 8개, 연수구와 서구가 각 4개, 계양구 3개, 강화군 1개씩이었습니다. 30년이 넘지 않은 교량은 79개였으며 이 중 서구가 20개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와 연수구가 각 13개, 남동구 10개, 중구 6개, 계양구 5개 등이었습니다. 계양산 계양근린공원이 시민들의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계양근린공원이 5년 만에 완공됐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근린공원은 1944년에 지정된 인천시 최초의 도시자연공원인데요. 2013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됐으며 산책로와 장미원 등이 잘 조성돼 평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미집행 공원으로 방치돼 산림이 훼손되고 일부 부지는 군부대 훈련지로 이용되면서 철책 등에 의해 구간이 단절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컸습니다. 시는 토지 보상비 63억 원을 포함한 108억 원을 들여 산림 훼손이 심한 구간에는 나무를 심어 복원하고 철책으로 막혀있던 구간은 숲길로 연결해 산림욕을 즐길 수 있도록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얼마 전 계양구 의회에서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만든 조례인데요. 네, 해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계양구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문미애 의원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자, 문 의원님, 우선 장애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조례, 이걸 발의하게 된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시니어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의 일자리 찾아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이야기 중에 장애인들은 최신 정책과 빠른 취업 정보 등을 접하는 데 있어서 정보 격차가 심하다 이런 부분에 공감이 갔고요. 저도 생각하고 있던 터라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과 보호자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소식, 그 정보죠. 정보로부터 격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보 격차가 심한데요. 요즘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막상 장애인들은 정보를 모르고 있어서 어디에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에는 종이신문으로 된 장애인 신문이 격주로 그것도 소수의 장애인에게만 보급되고 있는데 종이신문 같은 경우는 특성상 진한 뉴스를 제공함으로써 정보의 가치도 떨어지고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기에 장애인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이하여 종이신문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로 된 신문이 매일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해당 조례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사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능정보화 법안이 있어서 취약계층이 정보기기를 구입할 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이는 진정한 의미의 정보격차 해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다양한 사회복지 정책과 취업 정보는 물론 구종의 생생한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에서와 같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격차의 해소를 위한 컨텐츠를 보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게 이 조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율 결정을 통한 불만이 해소되어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 참여 기여는 확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례안을 통해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구민도 소외되지 않는 계양구가 되어야 하겠죠. 누구든지 자신의 관점에서 특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자체든 누군가가 자신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좋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인데 그렇게 된다면 충분 조건은 아닐지라도 우선 시작은 되었다고 봅니다. 계양구와 사회 저변에서 생산되는 많은 최신 정보가 모든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공유가 된다면 다소나마 정보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파생될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물론 이 일을 하자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겠죠. 근데 요즘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을 할 곳을 찾기도 합니다. 이 일로 ESG 경영을 선도하는 기업에게는 사회공헌을 할 기회가 생긴 것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양구의회 문미애 의원이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역 민생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는 27일 제1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생안정특위는 기존의 행정 영역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과 실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민 생활과 직결된 소상공인과 공인중개사, 변호사, 복지사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는 유 시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박덕수 행정부시장과 안규옥 변호사가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또 민생경제지원반과 생활안전대책반, 서민복지대책반 등 3개 분야의 반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일선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장 전문가 21명과 소관, 실국장 등 총 3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